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재단 채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473조 재단 채권의 범위 제2호 단서의 재단 채권입니다. 본문은 파산 선고 전의 이제 채권이죠. 국세 또는 국세 징수 예의 징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청구권. 1항 법 473조 재단 채권의 범위 2호 단서 인용.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구체적 사례, 파산재단이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 세 가지는 대표적인 겁니다. 최근에 문제된 게 파산 선고 후 상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요게 이제 참 죄송합니다. 요게 최근에 문제된 거죠. 파산 선고 후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다음 항에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 요 위에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찰.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사건의 내역.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은 매각일자가 2024년 3월 10일입니다. 2번 부동산은 3월 10일입니다. 3번 부동산도 3월 10일입니다. 잔금 납부일자가 하나는 3월 20일, 하나는 4월 10일. 그 다음에 요 마지막 건 5월 10일입니다. 파산 선고는 4월 20일입니다. 요거 도표를 잘 보세요. 저도 이게 보니까 이해하기 쉽더라고. 양도세 예전 신고 및 확정 신고. 예정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소득세법. 예정 신고를 했어도 세 개의 부동산이 동일한 과세 연도에 처분된 관계로 2025년 5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을 합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금액 및 세율이 변경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성립 시기와 재단채권 해당 여부. 납세 의무가 파산 선고제에 성립하는 경우는 당연히 473조 2호 본문이 적용되어 재단채권이 되죠. 납세 의무가 파산 선고에 성립하는 경우 473조 2호 단서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이 양도소득세가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재단채권 여부가 결정되죠. 소득세법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항 1호 해당 여부.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파처.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입니다. 양도의 시기.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양도세 성립 시기는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4조 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70조 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이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토지 94조 제1항 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103조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105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한 국국세임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난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정 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이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이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양도리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봐야 된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 대법원 2022년 판결을 보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7조 1항 위반죄는 납세 의무자 또는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국세임법 제2조 9호는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1조 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7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납세 의무자는 면탈하고자 하는 체납 처분과 관련된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고 그 납세 의무자로서의 지위는 국세임법 제21조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98조 같은 법 시행령 162조에 따르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 결국 잔금 지급 날이죠. 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인에게 양도세 납부 의무자의 지위는 국세윤법 규정에 대하여 소득세법 명에 따라 양도 목적 재산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날이 속한 달이 말일에 성립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보겠습니다.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파산 선고 전의 처분일로 발생하는 소득. 판례의 견해. 광주지방법원 2029합 15291.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그 문헌상 파산 선고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파산 절차에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은 그 문헌을 넓게 보는 것은 이 법리에 의해 제한되는 바 이를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것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담보권자의 별채권 행사로 볼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2조에 따르면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바 별채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 절차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게 이제 하급식 판례였습니다. 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2조는 재산이 이미 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파산권자에 의해 이미 매각되는 재산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대신 법원의 허가를 필요하게 되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재산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아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의경매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제하고 임의경매 절차를 중단시킨 다음 파산관제인이 임의매각을 통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임의경매 절차가 맞춰지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을 구소득세법 89조 제1항 1호 비과세 양도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임의경매에 의한 별채권 행사로 인한 것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않은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논란이 그 수원지방법원 판례죠. 2022 구합 275, 274 양도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 선고 후 파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이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헌에 부합하고 파산 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파산 절차란 파산 선고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 근저당권자의 별채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412조에서는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제인이 부동산 임의 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달리 별채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 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별채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발표자의 의견. 대법원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들은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그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정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 규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설치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시 및 국세청은 소득세법 89조에 규정된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과세 양도소득은 아니다. 세무재생법 560조 1호는 조세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청구권에 대한 면책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일어나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세출반의 면책의 효력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 선고 후 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세출반의 면책의 효력은 더욱더 반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책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파산재단의 재산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처분되는 경우 소득세법 89조 1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조세법률 원칙상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와 없이 확정 해석하는 유추하는 건 허용되지 아니한다.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별채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파산 선고에 파산재단이 재산이 처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론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현행 소득세법 89조 해석으로는 해결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안명걸 변호사는 이거는 이제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임의경매는. 이희수 변호사님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고 있죠. 임의경매도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입법론도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아마 주류적 견해는 별채권의 행사로 인한 것은 경매, 임의경매로 인한 것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인지 여부. 이게 이제 수원 회생법원에서 이제 파채무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3조 2호 단서 적용 여부. 파산 선고에 파산재단의 재산이 임의경매죄 처분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양도소득세가 473조 제2호 단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이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재단채권이 되지 아니한다.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 봅니다. 판례 견해. 아까 그 판례죠. 2022 구합 75274. 2022 구합 75274. 수원지방법원 2022 구합 75274.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473조에서는 다음 각호 연한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다만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하나다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파산 선고의 원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단 채권이라고 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수원 고등법원으로 가서 대법원 가서 최근 2024년 6월 13일 날 6월 13일 날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매 후에 파산재단의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이거를 재단 채권이라고 해서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파산 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생긴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이 사건 공공업체들이 대손세 공제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표자의 의견. 안 변호사님은 473조 2호 단서의 내용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여러 가지 견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2024년 서울해생법원 간담회 했는데 부동산에 관해서 이제 판사님이 발표를 해줬죠. 거기에 이제 논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파산재단에 관해 생긴 조세청구를 이른바 당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35조 3항 및 지방세기본법 75조 5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국세와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러한 국세와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는 거래 안전을 위하여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한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죠. 예외로 국세기본법 35조 3항, 지방세기본법 71조 5항이 규정된 당해세는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당해세 최우선이죠. 당해세가 재산세죠. 이와 같이 당해세는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도 우선하여 징수하겠다는 의미인 관계로 거래 안전을 위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국세윤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세에 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보다 재단 채권이 인정되는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관계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청구와 이른바 당해세와 동일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파산 선고 이후에 파산재단의 소유 자체, 예를 들어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등에 성립하는 조세청구는 물론이고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의 처분에 대해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안 변호사님은 결국은 이 수원지방법원 2022 구합 7호 2022 구합 뭐죠? 75274 2022 구합 75274 대법원에서 이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으니까 거기에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례를 봅니다. 1번 부동산 낙찰은 다 3개가 다 3월 11일 됐고요. 잔금은 3월 10일자는 3월 20일 3월 10일이면 4월 10일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선고가 됐어. 파산 선고되고 요 5번 3번 부동산은 5월 10일 날 잔금됐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일은 언제라 그랬죠? 잔금이 청산된 날 3월 20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3월 30일이 되겠죠. 해당 날이 말일이니까. 이때는 파산 선고 이전입니다. 4월 10일에 4월 20일에 선고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4월 10일인가 4월 30일입니다. 파산 선고 이후죠. 4월 30일은 4월 20일에 선고됐습니다. 이때는 5월 30일이니까 5월 달의 마지막 날이죠. 5월 30일 파산 선고 이후입니다. 선고 이전, 선고 이후, 선고 이후. 양도 차익은 발생했습니다. 다. 재단 채권 해당 여부.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조세 채권이니까 재단 채권. 요거는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했는데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 채권. 요거는 이제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이제 수원지방법원 75274 재단 채권.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4월 10일 날 잔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파산 선고는 4월 20일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은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죠. 파산 선고 후에. 2번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비록 파산 선고 전에 잔금 지급 양도되었지만 파산 선고 후에 양도소득세가 성립합니다. 2번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세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413조 2호 단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발표자 의견. 경매로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리와 상관없이 각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187조 민법.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에 파산이 선고된 관계로 비록 파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2번 부동산은 파산재단이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된다. 이미 187조에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게죠. 따라서 파산 선고 당시 파산재단이 재산이 아닌 이미 파산 선고 당시에 매수인이 부동산이죠. 187조에서 2번 부동산에 대한 왜 등기만 남아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2번 부동산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성립된 양도세는 파산재단이 재산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닌 관계로 재단 채권은 아니다. 또한 양도세는 파산 선고 후에 성립된 관계로 파산 채권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재단 채권도 아니고 파산 채권도 아니다. 그러니까 요 2번만 재단 채권이 아니 파산 양도소득세가 나왔지만 이거는 재단 채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파산 선고 당시에 이미 잔금이 납부됐으면 민법 187조에서 매수인 거다. 파산재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부담을 하겠지만 새로운 본상과 관련해 기존에 발표된 자료나 논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관계로 본 발표자는 2번 부동산의 매각 관련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린다. 실제 본 사항과 같은 사항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파산관계인은 담당 재판부와 협의 등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으면 좋다. 1번하고 3번은 뭐 명확합니다. 3번은 이제 수원지방법원 2022 구합 75274 판결이 있죠. 이게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확정됐습니다. 2024년 6월 13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니고 이제 심리불속행으로 땡친 겁니다. 1심 판결이 옳다. 파산 선고 후에 파산 재단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재단 채권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변제하는데 지장이 없다. 문제는 2번 부동산. 요게 이제 안 변호사님은 민법 187조, 민사집행법 135조에 의해서 이미 파산재단에서 이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돈을 냈으면 187조에 의해서 매수인이 잔금 내자마자 외관상은 뭐 등기가 남아있지만 민법 187조 경매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래서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파산재단에서 이탈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파산재단이 아니다. 이번 케이스가 뭐 이렇게 간혹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죠. 1번하고 3번은 3번도 하급심 판례는 재단 채권으로 보고 있죠.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